대체로 이런 걸 한번 흐름을 보시면 다음에 그 좀 더 정신이 났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통 그 처음에 제가 저번에도 컨설팅 할 때 그 수행 범위를 정합니다. 수행 범위를 내가 막 가서 고객사하고 이야기하는데 미리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RFP라고 있습니다. RFP에 보통 이렇게 해달라고 문서를 먼저 주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정보 보안 쪽에 있으면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시큐어 코딩이나 모의 해킹의 어디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요 RFP 부분만 해주면 되니까 요것만 분류 먼저를 딱 해주고 요 안에서만 하겠다. 이래갖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등가하고 이 RFP에 대한 내용이 이거니까 요거를 요약을 해서 해보니까 한 7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큐어 코딩을 보통 안행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 OWAS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취약점 진단 모의 해킹할 때 OWASP 하거든요. 탑10이 있고 2013 두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큐어 코딩 항목으로 OWASP 탑10하고 개발 보안 가이드하고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지금 이런 것도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소프트웨어가 이 KRNC가 예금보험사가 보통 2014년은 20억 이상입니다. 20억 이상 대부분 걸려요. 우리가 지금 정보 요즘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20억 넘는 데 천재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발 이렇게 가면 20억이 넘으면 꼭 이런 시큐어 코딩을 처음에 해라.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오픈할 때 이 보안성 문제 해킹 당하기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발견해서 소스를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손은 못 대니까 대부분 처음에 할 때 보안업체 중에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개발 보안 가이드가 안행부에도 나와 있고 OWASP 탑10에서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다 들었어요. 제가 학원에 다 이거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OWASP 탑10은 A1, A3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거는 실제 OWASP 탑10 같은 거 보시면 알 거고 대체로 이런 거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입력 데이터 검정 및 표현해갖고 SP 인젝션하고 여러 가지 그 게시판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나 그 다음에 이 웹이 보면 그 안에 URL 이렇게 구분되는 데다가 그냥 임의로 자기가 막 써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 할 때 업로드 제약점도 있거든요. 업로드 할 때 그거를 웹사이트를 그냥 들어 올리고 저번에 제가 중국 그런 거 보내 중국에 해킹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다운로드 요런 거를 처음에 개발할 때 다 그 소스에 다 보고 또 표현되는 웹에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항목이 있다. 근데 사실 좀 내용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렇게 또 써놔야 했는가 보다 그러거든요.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한데 기존에 있는 거를 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이해가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 지금 서론 부분에는 요만큼 안행부에서 했던 그 근거 자료, 저번에 정보부 법률에 해당되는 그쪽인데 그 법률하고는 또 상관없이 취약점 진단을 해킹할 때 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왼쪽에 이 칼럼에 보면 캡슐화부터 근데 이런 캡슐화나 코드 오류나 널로 설정된 변수 이 널로 설정된 변수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개발자 아니면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소스에서 뭐 이런 거라든지 적절한 제어문 이런 거는 다 그 개발자들 또 디버깅하고 이럴 때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뭐 상당히 그 보안 시큐어 코딩 이렇게 컨설팅 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개발자들한테 막한 보통 그 개발 이런데 프로젝트 들어가면 책상이 얼마나 하는 거 들냐면 요만한 거 딱 줍니다. 요만한 거 하나 주고 진짜 좁아요. 한 120도 아니고 한 80 정도. 그 안에 이만한 공간에 한 20명, 30명이 들어앉아 있어. 거기 어디 기관에 공공기관이나 가면 이거는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 공간 안에 막 뭐 온 업체에서 나오죠. 개발 관련된 뭐 개발 관련된 업체에서 나오면 막그 저도 이거를 작년 2013년 여름에 가서 했는데 완전 더워가지고요. 사람들 그 온도가 너무 옆에 붙어가 앉아 있는데 그 개발할 때 교육을 많이 시켜준다. 이런 내용으로 이러면 이게 개발자들은 이거를 하면 알아듣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정도 되려면 이것도 또 시큐어 코딩 이것도 일을 따면 이 개발자들을 교육을 시킬 정도 되면 개발을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긴 한데 일단은 능력이 있으면 대표가 직접 하면 좋고 그래서 시큐어 코딩 해가지고 그 소스 코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해보니까 시큐어 코딩 가이드 아까 안행구하고 오토레이스 탑재하고 뭐 이거 세 가지에 해당 미준수 사항으로 이렇게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그래 입력 데이터란 말은 막 어떤 웹에 폼 안에 막 이렇게 뭐 문자 같은 거 넣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호 메커니즘을 우회할 수 있는 입력 값을 연주하는 거. 사실 제가 뭐 말을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막 넣으면 나중에는 그 끝날 때 그 PM이나 개발 PM이나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어렵긴 한데 좀 어려워야 또 그래 해서 넘어가고 보통 캡슐화 이렇게 많이 하죠. 인캡슐 이래가지고 그 인캡슐 했냐 안 했냐 뭐 에러 처리 그러니까 이런 한번 좀 이해 안 가시더라도 그냥 한번 보시고 요거를 제가 다 이해시키려면 같이 개발해야 된다.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요즘 개발 관련해서 X 플랫폼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그 정부 공공기관에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지금 그 전자정부 이가버먼트 뭐 예를 들면 저 웹에 보면 민원 서식이라고 주민등록 등본될 때 이제는 직접 안 가고 막 그 웹에서 다 뜨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그게 전자정부화 돼 있어서 안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거의 표준화돼 있어갖고 그게 자바로 돼 있거든요. 그 안에 돼 있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X 플랫폼 방식으로 X 플랫폼 이거는 뭐 보이는 게 어떤 형태냐면 웹이긴 한데 좀 플랫폼처럼 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 거기 항공권 같은 거 한번 해보셨으면 웹 이런 거 막 그 비행기 조회하다가 보면 따로 창 같은 거 하나 뜬다. 그런 식으로 요즘은 그게 많이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X 플랫폼이 최근 기술인데 그 기술 행거에 대해서 이 보안이 어찌 돼 있냐, 캡슐화에서 어찌 돼 있냐,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모이해킹은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내용 비슷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뭘 보여드리냐면 금방 시큐어 코딩. 모이해킹은 뭐 이렇게 해서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이런 시큐어 코딩에 대해서는 안에 잘 한번 보시면 전부 소스입니다. 소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소스 안을 까뒤집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오류 메시지 500번을 나타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돼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뭐 문수만 내 가지고는 그 대부분 일반 좀 그쪽에 나이는 많은데 이 옛날 개발자들이라서 이해를 못해요. 그럼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젊은 개발자들하고 많이 그 이야기를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노하우 개발도 잘해야 되고, 개발자들 이 지금 나오는 화면 전체가 전부 개발 소스입니다. 소스 중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빨간 테두리 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런 오류 상황일 때 트라이 캐치문 이 안에 있는 그 개발 소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래 고치라, 한 개 이렇게 캐치문 안에 스로우 이런 함수 써가지고 이유식 계열 이렇게 주는 건데, 사실 이 개발을 안 한 사람은 이해도 못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시큐어 코딩 일을 따려면 고급 개발자를 뽑아야 됩니다. 일을 땄다 해도 그 대기업체 보통 20억 넘은 대기업체에서 일단 뭐 따가지고 또 하청 줘갖고 중소기업체 밴드는 많이 모이가 있거든요. 그럼 뭐 그 안에 가서 막 또 설명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줘야 되고, 나중에 이행 점검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했냐, 이행 점검한 그 내역까지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대부분 이것도 금융기관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암호화 처리도 많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소스 단에서 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또 알려줘야 되고 하니까 이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전문 오래 한 뭐 20년 이상 개발자들이 나중에 개발자들은 끝까지 못해요. 보통 개발자 한 40대 한 중반 되면 거의 어떤 개발 회사에서 더 안 뽑아요. 왜 안 뽑느냐면 개발 수주를 하더라도 이게 단가가 낮은데 젊은 친구들 좀 산 인력을 쓰려고 그러지 한 45살쯤 되면 개발자들이 고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월 한 5, 600 달라고 해요. 그러면 개발회사에서 수주해도 뭐 500, 600씩 나가니까 못 쓰지.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한 45살 좀 넘으면 방법을 바꿔야죠. 이런 개발 쪽으로 계속 한다기보다는 이런 보안으로 바꿔가지고 그동안 개발했던 노하우에서 이런 보안까지 해서 더 치고 나갈 거냐, 아니면 자기 임금비를 낮춰가면서 계속 뭐 이렇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대부분 이게 개발 아무리 잘한다 해도 자기 임금비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해도 보통은 프리랜서로 쓰려고 그러지 정규직으로 쓰려고 하는 회사는 드뭅니다. 워낙 임금비가 비싸니까 감당이 안 되고, 잘하고 그래서 보안 이쪽에 좀 많이 하는데, 보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보안 이렇게 시큐어 코딩 이렇게 일을 땄다 이러면 이 5, 600 되는 사람을 하나 해가지고 컨설팅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일이 어떻게 되냐면 시작할 때 한번 투입하고 나중에 끝날 때 좀 오라 하거든요. 그럼 뭐 한 6개월 지나서 또 가면 그 정도 중간에 공백 기간에 다른 일을 줘야 돼요. 안 주니까 시큐어 코딩 이런 쪽은 일을 따도 자기가 직접 안 하면 힘듭니다. 왜냐면 5, 600 되는 개발자들 뽑아가지고 막 보안 이런 거 가르쳐 줘놓고 한 달 일하고 한 4, 5달 놀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래도 월급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끝날 때 또 안 가면 돈을 못 받거든. 처음 했다고 해서
돈 주는 게 아니라 다 마치 해주니까 이게 나중에 돈 받을 때는 한 6개월 지나야 받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게 막 뭐 개발, 뭐 시큐어 코딩 이런 거, 그, 제가 많이 했죠.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하여튼 계속 일이 이어지는 일은 아니다. 특히 시큐어 코딩 가이드는. 그게 아주 큰 뭐 프로젝트 막 한 50억, 100억이다 이런 뭐, 시큐어 코딩 보안 개발 쪽에 보안이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 개발자하고 같이 붙어갖고 하는 한 100억짜리 이상 그런 프로젝트에는 좀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약점 진단이나 모의에킹,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보 마스터 플랜이라 해서 이런 조금 내용이 좀 있거든요. 정보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 이런 컨설팅도 하여튼 있습니다. 뭐 예전에 한 것 중에 그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 중에 대체로 보면 그 내부 정보 유출 뭐 이런 거는 수시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하면 그 DRM 써가지고 보통 그렇죠. 내부 정보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프로젝트 그 정보보호 마스터 플랜이 뭐냐면 그 정보 보호 쪽에 청사진을 그려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게 여러 가지 뭐 위험도 분석하고 나서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내부 정보가 만약 유출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as is는 뭐 이렇다. 과제가 현재 막 뭐 그 다양한 저장 매체 USB나 막 이런 정보 유출이 가능한데 2B 모델은 PC에 뭐 어떻게 암호화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폼이죠, 폼. 뭐 이런 폼이고 그 세부 그 태스크로 이렇게 해라. 뭐 그다음에 내부 정보 유출에는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 컴투스 쪽에 게임 회사에 하나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거 가서 다 처음부터 만든 거는 아닙니다. 뭐 이러면 이거 만드는 고 앉아 있으면 뭐안 되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를 또 회사 이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련 법률 이런 거 위에 중고성에 뭐 저번에 제가 법 시행령을 자꾸 막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도 안 해요. 근데 그 안에 개인정보 중에 제4조 접근 통제, 제6조 뭐 암호화 뭐 이런 그런 걸 근거를 중고성 예시를 들면서 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여러 가지 법률이 있어서 DRM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나가죠. 그러면 그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 방지하는 방안은 DRM 도입을 해라. 근데 이게 보통은 저희 같이 컨설팅 회사는 DRM 솔루션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루션 회사하고 협의해서 자기들 솔루션 그래서 컨설팅 회사가 뭐 하기 나름인데 이런 문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요. 그 컨설팅 회사는 DRM 바깥에 있는 그 밴드들 DRM을 뭐 바수닷컴도 쓰고 뭐 시만텍도 있고 많거든요. 그 업체들 중에 여기에 제일 이게 낫다 추천을 딱 하면 그, 그 솔루션 업체가 뭐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 컨설팅 업체가 하기 나름입니다. 실제로 솔루션 도입하는 거.
이런 종류 같은 거 추천하는 것도. 그래서 컨설팅 업체가 먼저 정보보호에 관련해서 시스템 도입하고 뭐 그런 거 진단해주고 플랜 짜주는 게 그게 컨설팅 회사가 하는 일이라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정보보호 마스터 플랜의 일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 뒤로 갈수록 구현 방안은 뭐 이런데 대체로 뭐 그림도 좀 좋게 이렇게 해주면서 대부분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써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DRM 이렇다.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문서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보안 컨설팅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DRM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정보보호 마스터 플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면 DRM 이런 거 방안에 대해서 뭐 말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네. 그래서 DRM 구축하는 거, 암호화하는 거. 그러니까 DRM은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웹에 또는 PC에 자기가 문서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외부에서 뭐 USB로 빼나가면 암호화되어 있어서 다 깨져가 버려요. 그래서 DRM을 보통 회사마다 요즘 다 구축합니다. 웹만 하는 게 아니라 PC 안에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구축을 하면 뭐가 좋다. 이거 할 때 몇만서 얼마 들고 뭐 이런 것까지 정보보호 쪽 마스터 플랜은 다 이렇게 문서화 다 해준다. 그리고 차단하는 거 어떻게 뭐 이그젠플 이런 것도 막 해주고 실제로 파일들 어떻게 돼 있고 문서들 관리 이거는 지금 그레이디어스라 해가지고 그레이디어스 솔루션의 일부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워터마크 레이징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PC 에이전트 깔고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이라 해서 그냥 막 문서만 딱 달랑 이렇게 한 문서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환경 어떤 고객 회사에 대해서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문서화해야 되는데 이걸로 보면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보통 있는 거를 많이 좀 더 고쳐서 많이 하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 뭐 이 회사 중에 또 그래 개인정보는 그렇다 치고 망분리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실 뭐 내부에서 시스템들 쓰는 사내 PCS 막 이렇게 쓰다가 또 바깥에 인터넷도 쓰다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 추세냐면 내부 업무망은 인터넷도 안 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인터넷 하려면 PC 하나 더 주가지고 아주 한때는 PC를 하나 더 주든지 제일 돈이 없다 이러면 랜카드를 2개 준다. 랜카드 하나는 내부 업무 쓰고 외부 쓰고 또 노트북 쓰는 데는 무선 랜으로 인터넷 되는 건 무선 랜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개가 이렇게 내부 네트워크 해가지고 PC에 내부 네트워크 보이고 외부 인터넷도 되고 이러면 하나를 지가 알아서 PC가 끊어버려요. 그래서 외부에 접근돼 버리면 내부는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요즘 망분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분리가 현재는 뭐 어떻고 투비는 어떻다 그런 내용이 이렇고 망분리를 왜 하느냐 뭐 그런 설득 과정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도 그래야 줘야 되거든요. 뭐 이게 물리적으로 인터넷망하고 업무망하고 요 중간에 DMZ망하고 거기 현재 있는 그를 그려주고 이렇게 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파워포인트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보안 컨설팅 이쪽으로 일하시면 파워포인트를 아주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드러나게 되고 일을 따려면
파워포인트 제안 발표회를 잘 해가지고 어제 제가 파라다이스 가서 제안 설명회를 하나 했습니다. 거기 파라다이스 그룹이 저 동국대 거기에 빌딩이 있는데 그 뭐 요즘 회사 중에 카지노 회사가 잘 되는 거 봐요 그게. 사행성 사업 대박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가면 뭐 조폭만 있는 줄 알고 뭐 원래 카지노나 이런 거 텔레비전 보면 막 조폭들이 막 이래 관리하고 뭐 그래서 막 무슨 사람만 있는 줄 알았구나. 그건 아니고 안에 빌딩 보니까 완전 뭐 어디 저 호텔처럼 그래놨대요. 하여튼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잘해놨더라고. 잘해놔가지고 그 저 인천 영종 인천에 거기 신도시에 막 3천억짜리 카지노를 또 만든대요. 그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돼갖고 그리고 그거 따면 제법 크게 한번 우리 회사도 크게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기 안내하고 언스 이용하고 그래 붙어갖고 지금 어제 해서 조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돼요. 우리는 저기 브랜드가 낮아서 가격을 막 팍 낮추는 거죠. 가격 낮추고 이 발표를 막 좀 화려하게 그 해가지고 뭐 그래야죠. 그래 해도 보통 그 안내비 많이 나요. 그렇죠. 예, 안내비 그런 회사들은 뭐 돈 잘 버는 회사는 뭐 가격이 돈은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 그리고 그런 회사가 공공기관보다는 쉽습니다. 사람들이 공공기관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 까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실무자들이 바쁘고 좀 여유 있고 이런 회사들은 막 보안 컨설팅 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쉬운 걸 해야 돼. 뭐 이거 사람들 막 골치 아프고 뭐 군대나 뭐 이상한 데 해놓으면 적자도 감안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분리를 두 대의 PC를 이용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장단점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망분리 전환장치 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 하든지 아니면 그 랜카드 그렇게 막 그림도 다 하나하나씩 다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다 하나씩 그림으로 그리고 또는 이런 서브 가상을 해요. SBC 해서 그 SBC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SBC로 VDI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망분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아예 컴퓨터 이런 물리적인 컴퓨터를 안 줘요. 그냥 그 가상 컴퓨터 하나 주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 컴퓨터는 그 터미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요즘 그래가지고 뭘 은행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회사에서 뭐 인터넷 쓸 수가 없어요. 요즘 하도 뭐 보안 강화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요런 게 OS 가상화를 이용해서 뭐 분리할 거냐 망전환 스위치를 해서 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주고 그에 대한 뭐 그 여러 가지 그림도 막 그려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많고요. 제공됐던 게 뭐 인가 하여튼 뭐 계속 그 가서 문서 만들고 하는 게 그 일입니다. 그 중에 또 위험 분석을 하는데 저번에 제가 처음에 할 때 보통 위험 분석을 왜 하느냐면 그 위험 리스크 애널리시스라 해가지고 그 정보보호 컨설팅이랑 꼭 다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에도 들어있고 ISMS에도 있고 저 피아 항상 어디 전부 뭐 컨설팅 정보보호 컨설팅이다 뭐 이런 보안 컨설팅이라면 무조건 위험 분석을 해요. 그래서 위험 분석이 뭐냐면 이 시사 시험에도 나오고 시습 그런 데도 다 나오고 이 스레드 위협하고 뭐 취약점에 대해서 요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위험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따라서 이 정보보안 그 제일
프로세스를 제일 나중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정보보호 현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을 꼭 해요. 그게 현재 상황에 있어서 어떤 게 위험한 거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정보 자산 중에 제일 위험한 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 개인정보가 많으면 개인정보가 위험해서 위험 분석하고, 그래서 위험 분석을 하고 나면 제일 높은 위험 수준이 높은 것들을 꺼내죠. 그리고 나서 DOA라 해가지고 그 디그리 오브 어슈런스 해서 이거 많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DOA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위험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위험 중에 그래도 이걸 돈을 투자하든지 사람을 해갖고 낮출 수 있는 거는 낮춘다. 그리고 어떤 라인을 그어주는 거죠. 그 외에 아주 고위험은 아니 포기할 건 포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만들어주는 게 DOA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게 시사 시험에도 늘 나오고 그 정보보 컨설팅에는 이런 내용이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책 수립해주고 통제 위험을 감소해주고 그런 잔존 위험이 있으면 수용을 할든지 아니면 뭐 회피를 할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정보보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위험 분석을 보통 할 때 자산의 중요도를 보통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위협이 어떻고 잠재 위험이 어떻고 위험 분석, 위험도 산출을 냅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험이 많은 거는 DOA를 설정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줘서 이걸 끝내주는 게 보통 그건데, 위험 분석 방법론에는 뭐 베이스라인 어프로치, 상세 위험 분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막 그냥 뭐 거기 실제로 나중에 컨설팅 할 때는 그 정보보호 그 업무 담당자하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면 막 뭐 자기들 무시한다고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고 컨설팅 들어가면 또 모른다고 또 뭐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고 뭐 이런 DOA나 뭐 이런 거는 시사 자격증 따실 때 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산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점수 가지고 자산 가치, 취약점 정도, 그 다음에 이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저번에 보안 3요소 가지고 낸 게 리스크가 이렇게, 위험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 2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2고 여기서 4하고 6 해가지고 6이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위험도가 나온 거냐, 이거는 엑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위험도가 9에서 15다 이런 거는 최우선 관리해야 된다서 이렇게 내용으로 막 긴급하다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5에서 8이 나왔다 이러면 우선 정도 해서 한 중간쯤 되니까 이렇게 하고, 3에서 5 정도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희박하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게 DOA입니다. DOA. 그래서 위험 회피를 할 거냐 이런 건 뭐 안에서 늘 나오고, 그래서 이런 엑셀에서 보면 그 컴투스도 보면 그 컴투스 안에 그 게임 서비스 하는 그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 서버들을 하나씩 다 그 위험 분석을 하죠. 하는데 그거를 제일 높은 걸 9 정도로 두거든요. 그래서 엑셀에다가 다 기록을 해요. 해서 그걸 계산을 CIA 정도 해가지고, CIA 위에 쓰인 게 CIA입니다. 하고 이 점수 중에 높은 점수들, 요거는 고위험도로 해갖고 이거는 서버 이름이죠. 서버 이름이고 요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고위험 나오는 거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뭐 요렇게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위험 분석한 그거인가? 여기에 CIA라고 있습니다. 어떤 이 왼쪽에 컴퓨터 서버들 골프스타라는 게임이 있으면 아이모
뭐 여러 가지 타이니팜 뭐 게임들 그 서버들이거든요. 이 서버들을 자산가치 CIA에다 대놓고 여기 점수화합니다. 항상 보안 이쪽은 점수화하죠. 그래갖고 여기 점수를 내서 나중에 그 위험도 그게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거기 어떤 고객이 됐든지 가면 그 서버들이 있습니다. 대상 그거를 분류를 이런 작업을 해줘야죠. 문서. 그러니까 가서 매일 하는 게 요 문서 만드는 게 일이에요. 가서 보안 컨설팅.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도 분석이 나오면 그게 그 서버들 중에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안 위험하다 그런 게 해주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한 것 중에 그 위험 그 놓은 거 이인가 보네. 중요하다 해서 제가 보안을 그러는데 하루가 이거 3번 하면 나오더라고요. 세 번이 네. 이 안에 어찌 되냐면 막 위험도 분석한 그림들 통계치 이런 거 이거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될 거예요. 아까 그래서 위험도 분석이 제일 어떻게 하는가 막 말로만 많이 들었지. 그래서 이런 보안 컨설팅 하려면 그 엑셀에 기존에 했던 그런 게 많이 있어야 이게 툴이라 보시면 돼요. 뭐 툴이 해킹할 때는 보안 툴이고 그 관리적 보안 이런 정보 보호 마스터 플랜이나 막 그 ISMS나 이런 거 할 때는 엑셀 이런 형태의 기존에 했던 다른 회사에서 했던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전체 흐름을 다 한번 해봐야 하니까. 그래서 뭐 경력자를 좀 뽑으면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요. 거의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보여드려야 돼. 나는 카드오리가 뭐냐 되게 힘들어. 보안을 너무 잘해서 그래요. 보안 그렇죠. 예. 좀 쉬었다 하시죠. 네. 제가 이런 거는 들어보셨습니까? 위험도 분석하고 처음입니까?